하고서 이제 담아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약간 물이 섞인 그걸 물맥주 사건이라고 이제 7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4학년 때인가 그때인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아예 그 검사도 하지만 실제로 마셔보고서 내보내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79년도에는 뭐 우리 이제 그 당시에 공장장님 한 50대 된 공장장님이 이제 그 마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3개월 하다가 이제 뭐 생산부장이 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그 QC과로 들어갔는데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1980년도 초에 이제 대만에서 그 한국에 이제 맥주 공장이 2개 있잖아요. 이제 오비하고 크라운인데 지금 하이트가 그 당시 크라운입니다. 여기에 이제 200만 부를 그 한국 맥주를 수입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의향서가 왔는데 단 그 품질 스펙이 이제 2가지를 합격하면은 이제 수입을 하겠다. 대만에서는. 대만은 2007년까지 그 이 술이 전매 사업 국가에서 전매 사업이었었어요. 담배처럼 우리나라 담배처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맥주 공장은 이제 규모가 커야지 채산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수입해다 팔았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뭐 그 당시에 어쨌든 이제 뭐 하이네켄 이런 걸 했는데 한국계 좀 훨씬 싸니까 한국에 이제 오퍼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대만에서 이 내걸은 조건이 한국에서는 처음 해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아까 그 방금 최 교수님이 이제 그 오래 숙성을 하면 좀 구수하고 뭐 그런 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맥주에서 이제 그런 향이나 맛이 나면 맥주가 아주 품질이 낮은 거로 평가가 돼요. 그게 이제 다이아세틸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드스페이스라는 거는 이 병이 있으면 그 상부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헤드스페이스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CO2로 다 차 있어야 되는 건데 거의 에어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에어가 있으면 와인도 그 헤드스페이스에 에어가 많으면은 와인이 아주 변질이 아주 쉽게 됩니다. 맥주도 그래요. 하여간 뭐 이런 거를 이제 스펙을 제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계속 불합격을 맞았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비상이 걸려갖고 제가 한 4개월 정도를 내 자리에서 거의 밤을 새웠어요. 4개월 정도, 100일 이상. 뭐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에는 이런 뭐 벽이나 프레카드 이런 걸 보면은 대망의 80년대 수출 100억 불 달성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200만 불은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200만 불이. 그런데 그때 이제 합격을 해서 오비하고 크라운에서 이제 비상이 걸려서 같이 경쟁을 했는데 오비가 합격을 해서 이제 오비가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 맥주 기술이 형편없었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1년도가 82년도에 그 하이네켄이 오비에다가 이제 외주를 OEM을 주게 됩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마칠 때가 되니까 이제 위스키 공장을 이제 오비 그때 이제 80년도에 신군부가 들어와서 이게 수입해다 먹을 게 아니라 위스키를 국산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산화 정책을 발표하고 이제 세 개 회사에다가 면허를 줬어요. 세 개 회사가 이제 오비, 진로, 백화. 그 세 개 회사가 근데 제일 먼저 지은 게 이제 오비. 오비에서는 이걸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위스키를. 그래서 이제 합작을 하게 됩니다. 합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소위 양주류, 뭐 위스키, 브랜디, 진, 럼, 보드카 이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양주라고 그 당시에 뭐 위스키라는 말을 안 쓰고 양주. 이제 양주류 중에서는 세계 1위 회사였었어요. 그게 시그램이. 그래서 이제 시그램하고 합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쪽으로 제가 그 대만 맥주 사건을 해결하고 나니까 바로 이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너 가서 이게 새로운 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81년 7월에 이제 오비 시그램이 이제 설립하면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일은 물론 뭐 공장 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그램에서 온 기술자들과 81년 말에 이 위스키 디스틸러리를 준공하고 그래서 82년 초서부터 지금 이제 뭐 여기서 한 군데서 만들었으니까 말하자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겠죠. 싱글 몰트 위스키를 81년부터 10년 동안 생산한 게 한 6,000배럴 정도 됩니다. 6,000배럴 실제로 국산으로 한 게. 그 다음에 이제 86년도에 또 그레인 위스키 공장을 또 지었어요. 여기다. 그렇게 이제 그레인 위스키는 이제 이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그레인 위스키까지 더하면 한 10,000배럴 이상을 이제 한국에서 생산한 거예요. 80년대.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법이 우리나라 주세법이 원액 사용량이 30% 이상이면은 가령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치 위스키나 뭐 일본 위스키 같은 거 100% 원액을 들여다가 이제 국산 뭐 하여간 국산 술하고 섞어서 30% 이상이 되면 그걸 위스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히트친 게 이제 베리나인 골드라는 건데 이제 뭐 60대 된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50대 후반이나 압니다. 아시죠? 네. 이게 대명사였어요 그 당시에. 이게 양주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리나인 골드는 이제 원액 함량이 30%였어요. 근데 이 원액을 수입을 하려면 그만큼을 수출을 술로다가 그 이상을 수출해야 그 비슷하게 쿼터를 줘요 정부에서. 그래서 오비 맥주에서 그 200만 불 수출한 건 아주 그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비 시그램이 그 뒤에 이제 석권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이제 이게 30% 타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회사를 이제 옮기면서 이제 세계적인 술을 만들겠다, 세계적인 위스키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꿈을 갖고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리나인 골드가 워낙 그 당시에 뭐 그게 78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시그램에서 생산한 다른 블랙스톤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리
공격을 해도 껐떡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84년도에 이거는 뭐 기존 제품이다. 스카치 위스키고 이제 100% 원액으로 이제 제조한 최초의 이제 위스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 패스포트를 이제 84년 7월에 개발을 했는데 이제 이걸 그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서 이제 도매장이나 이런 뭐 카페 주인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버스 대절을 해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신장로였습니다. 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냥 털털한 신장로 있죠. 그래서 서울서 이천에 있는 그 오비시련 공장까지 2시간 동안 패스포트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고 이제 그래서 공장에 와서 또 공장 견학을 하고 식당에 가서 이제 패스포트를 이렇게 놓고 이제 시음을 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공장에서 나오는 골드도 괜찮은데 그게 베리나인 골드예요. 그렇게 많이 듣고 계속해도 이 골드가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져 있어갖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베리나인 골드 때문에 이제 이게 될까 그랬는데 실제로 사람 입이라는 거는 더 좋은 걸 마시면 그 전께 이 베리나인 골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베리나인 골드 나오기 전에 이제 베리나인 그린이라는 게 있었는데 77년도가 뭐 76년도가 나왔는데 소주를 마시다가 그걸 마시면 완전 꿀을 마시는 것 같아요. 소주를 마시다가 그걸 마시면 근데 그걸 마시다가 베리나인 골드를 마시면 또 어제 마셨던 그 베리나인 그린은 완전히 그냥 부정물 같고 이게 또 꿀 같아요. 근데 이 패스포트가 나오니까 이 베리나인 골드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패스포트가 이제 그냥 뭐 한 3개월 만에 그냥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화그룹이 그 85년도에 문을 닫게 됐어요. 백화가 이제 굉장히 그 일제시대 때부터 한국에서 아주 그 대표적인 주요 업체였었는데 백화 수목은 뭐 지금까지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그 백화그룹에 있는 그 베리나인 공장을 여기 인수해갖고 썸씽 스페셜을 거기서 제조하게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건 86년도인데 이런 그 위스키 처음 그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런 그 위스키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뭐든지 그 굉장히 호황기였기 때문에 제가 요걸 만들자마자 그 캐나다 미국의 그 시그램 본사에 가서 3개월 동안 그 연수를 받고 와서 이 시그램 진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개발 이튼 그 다음에서부터 100만 상자 이상씩 팔렸어요. 100만 상자면 이제 병수로 하면 1000만 병이 넘습니다. 12병씩이니까 그렇게 많이 팔았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70년대에는 이 진 우리나라 법은 그 아주 지금도 그 주류에 관련된 법은 상당히 그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진, 뭐 보드카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 술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기타 제재주라는 그 위스키하고 브랜디 이외에는 전부 기타 제재주였어요. 진, 럼, 보드카 이런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타 제재주라는 말을 그냥 일반 증류주라고 명칭만 변경했는데
그러니까 뭐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하여간 그런 역사인데 70년대는 이 진이 이제 그 해태 주조가 있었는데 그 해태에서 이제 해태 드라이진이라는 그 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찐을 마시면 완전히 그 뭐 도라이진이라고 그랬어요. 도라이진. 머리가 아파갖고. 그래서 그 진은 뭐냐면 소주에다가 그 이제 그 송진 같은 거 이제 주니퍼벨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두송실인데 그걸 넣으면은 이제 그 향과 맛이 찐처럼 느껴져요. 그것만 넣어갖고서 그냥 아주 골이 빠개지는 술이었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 시그램진은 이제 최초에 이제 그 전에 만든 거는 이제 소주에다가 그냥 그 찐 향료를 그냥 섞은 건데 이거는 실제로 그 향료 식물을 넣고 증류한 그 정통 이제 드라이진이 나온 거죠 처음에.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80년도에 입사했으니까 90년도에 이걸 이제 한국 그뭐 위스키 양주류들을 이제 한번 그 세계적인 수준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스코틀랜드로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이제 양조 학교는 우선 이제 맥주가 영국에 하나 있고 이제 독일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하나가 있고 맥주는 세계에서 이제 5개밖에 없어요. 맥주 양조 스쿨은. 그래서 이제 베를린, 뮌헨, 또 이제 UC 데이비스.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제가 다녔던 이 해리오노트 유니버시티에 그 양조 스쿨이 있는데 이제 와인 스쿨은 많습니다. 각 나라에 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증류주에 관한 학교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스코틀랜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제가 이제 뭐 주위에서도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 자신도 세계적인 위스키를 만들겠다, 유명한 명주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때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그 여기에 학기가 9월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어학 코스가 있으니까 이제 5월 달에 여기 가는데 그 지도 교수께서 근데 이제 여기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이제 브루잉 앤 디스틸링 이제 증류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일본에서 3명이 왔어요. 저는 이제 혼자 갔지만 한국에서는 산토리하고 뭐 다른 데 하고 해서 뭐 3명이 왔는데 그 지도 교수께서 여러분들 자랑할 만한 각국의 술을 좀 가져와 봐라. 이제 그렇게 중간에 이제 파티를 열 때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여유를 줬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을 했죠. 한국산 뭘 가져가야 자랑할 만한가. 그래서 제 머리에서 고민해서 나온 게 고려 인삼주였습니다. 왜 인삼 뿌리가 크게 들어있는 거 있죠. 지금도 있어요 고려 인삼주. 그게 아마 백화에서 나오던가. 하여간 그걸 가져갔어요 제가. 그런데 이런 이런 테이블이 한 2-3개 있고 전부 서 있는 거죠. 학생들 서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시음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은 뭐 줄 따라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일본 이제 거의 뭐그 생김도 비슷하고 뭐 식성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하고 같이 다니게 되더라고요, 자연히.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을 이 세 명이니까 이제 먼저 그 일본 술이 이제 사케를 가져왔어요, 전부. 독특한 자기 나라 술이니까. 그 교수님이 이 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향긋한 향이 나냐고 감탄을 해요. 굉장히 칭찬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내 차례가 와서는 뭐 그냥 갸우뚱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술과 약을 구분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까르르 웃는데 나는 창피해서 그냥 쥐구멍이라도 그냥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한국산으로서 세계 명주를 만들겠다. 그런 이제 오기를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92년도에 제가 돌아왔는데, 이게 뭐 회사에 이제 뭐 스코틀랜드 유학에서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요. 그래서 보니까 91년도에 주류 수입 개방이 됐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이 공장을 뭐 없애느니 뭐니 뭐 이런 얘기만 이제 뒤숭숭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시그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뭐 일본에도 있고 뭐 사방에 공장이 많은데, 이제 한국에 있는 공장을 이제 폐쇄하고 수입해다 팔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이제 갈 때는 이제 세계적인 위스키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런 꿈을 꾸고 갔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뿌리가 그냥 다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굉장히 이제 그 실망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 증류기를 그 증류소 거기가 이제 대개 이제 위스키 공장의 경우에는 증류소가 있고 그 이제 원액 그 저장 창고, 예를 들어서 6,000배럴 하려면은 상당히 큰, 그래도 한 1,000평 이상 되는 건물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가면은 이제 지금 제일 큰 디아지오 같은 경우에는 600만 배럴이 있습니다. 600만 배럴 오크통이. 그러니까 그게 한2 정도 돼요. 말하자면 여기 서울에 한 9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공장 그 원액 숙성 창고가. 걸어다니서는 일을 못합니다. 최소한도 자전거를 타야지 다니지. 그 정도예요. 어쨌든 이제 그 위스키 생산 시설은 그냥 전부 그 이제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갖고 그거를 회사에서 파는 거를 제가 이걸 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90년도부터니까 한 몇 년 됐지? 한 25년 됐나? 35년 됐나? 35년.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81년도에 들어온 건데, 그래서 좀 황당한 시기를 제가 보냈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패스포트나 뭐 썸씽 스페셜, 뭐 시그램진, 그 밖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회사는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영업 판매는. 근데 이제 이 공장 기술자 입장으로 볼 때는 뭐 아주 그냥 황당한 경우를 이제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내가 이제 돌아가면은 한국산으로 세계 명주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오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다가 계속 제가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계속 그 뭐 이런 뭐 중역회의나 뭐 하여간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제가 그 건의를 해갖고 이게 영속되려면은 그 수입해다 팔아서 돈을 많이 남지만 한국산으로 뭐라도 해야지 이게 영속적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 이제 계속 그렇게 해갖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하는 거는 전문이니까 그래서 그때 한 93년도서부터 한국에서 수리되는 거는 그런 원료는 전부 이제 제가 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수리되는 원료는 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 쌀이죠, 쌀. 그런데 한국 쌀로 아까 그 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7, 8천 종이 그 양조 전용 그 포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최 선생님이 그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종 정도 됩니다. 양조 전용 사과가. 근데 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일본의 술 만드는 방법을 이제 전폐해 준 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교토에 가면은 이제 마쯔오 다이신사 진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마쯔오 대신사 신사가 2만 개 있어요. 일본에는 그 중에서 아주 큰 대신사에 속하는 그 마쯔오 다이신사가 그 신이 주신입니다. 술주자 주신이 주인 주자 주신이 술신입니다. 주신 술주자. 근데 그분이 도레인이에요. 도레인은 이제 그 일본의 이제 뭐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럴 때 그 무슨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한국에서 이제 초빙을 해온 가족들을 이제 도레인이라고 해요. 그 한국에서 온 그 도레인이 그 하타시라는 그분이 이제 일본의 주신입니다. 거기 가면 그 설명하는 분이 그 해설사가 뭐 한국에서 온 이 하타시가 일본의 주신이다 이렇게 쫙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쌀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케를 만드는 전용미가 한 300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원료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만들어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원료가 좋아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포도의 경우에 이제 주가 이제 캠베럴리인데 캠베럴리는 아예 양조용으로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등회인데 우리는 없으니까 이제 그거로 그냥 대부분 그거로 하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양조용 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다 이제 여러 가지 한 뭐 30여 가지를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선정한 게 이제 오미자가 된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 중간에 이게 이제 계속 처음에는 그 70년대에 이제 그 위스키라고 이름 부른 게 그 이제 베리나인 그린 베리나인 골드인데 그게 이제 84년에 와서 이 패스포트가 나오면서 그거를 이제 그게 다 없어졌죠. 원액 함량이 100% 미만짜리.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83년도인가 그 스코틀랜드에는 이제 민간 기구인데 그 SWA 스카치 위스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제 기구가 있는데 그 민간 기구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 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어갖고
이 30% 원액이 100%래야 위스키라는 말을 쓰지. 이게 30%인데 어떻게 위스키라는 말을 쓰느냐 계속 항의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100%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입맛이 점점 고급화가 돼서 이제 그 패스포트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제 조니워커 시리즈하고 비교하면 이제 조니워커 레드 정도에 속하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그냥 법적인 규정이 이제 3년 이상 목통에서 숙성해야 이제 스카치 위스키 갓 3년 넘은 게 이제 조니워커 레드 정도 되는 건데 스카치 이 저 패스포트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올림픽 지나고 나서 점점 입이 고급화가 돼서 이제 12년짜리를 내게 됩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임페리얼이 12년치 나오고 제가 요게 이제 제가 그 스코틀랜드에 가서 한국 사람 스타일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마시는 거죠. 그냥 스트레이트 40도 뭐 43도 이런 거를 그냥 마시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부드럽고 목에 넘어갈 때 부드러운 거를 제일 좋은 거로다가 같은 연도면은 그렇게 여기는 거를 이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윈저가. 그래서 이게 이제 윈저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1위였었죠. 이게 윈저가 한 거의 20년 정도를 이제 1위로 이제 갔는데 제가 2006년도에 그 시그램이 글로벌로 이제 뭐 그 큰 회사들이 이제 이합 집산을 하는데 우리 이제 시그램 코리아는 그 디아지오라는 회사는 그 합해졌어요. 디아지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제일 큰 회사인데 그게 2002년도에 가서 제가 2006년도까지 근무했었는데 제가 2007년도에 2006년도죠. 영남대에서 아주 특화된 과를 만들겠다. 그 당시 이제 식품공학과였었는데 식품공학과를 양조학과로 아예 만들자. 이제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이제 영남대를 제가 2007년도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부산에 있는 그 천년약속이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와갖고 위스키 좀 개발해달라. 계속 그래서 개발한 게 2009년도에 골든블루라는 걸 개발하는데 요게 이제 2년 전까지는 이제 윈저가 1위였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1위입니다. 골든블루. 뭐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는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냥 무뎌요. 모든 감각이 뭐 후각도 그렇고 미각도 그렇고 무뎠는데 그전에는 제가 봐도 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거 알아맞히고 다 알아맞히고 지금 이제 그 소믈리에들이 이제 그런 거네. 마시면 이게 뭐 몇 년도 뭐 보르도에 뭐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그런데 좀 이 후각이나 미각 여기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데서 와서 좀 뭐 TV에 나와서 뭐 좀 해봐라 뭐 이래서 이제 뭐 제가 안 간다 그러면은 또 다른 경쟁사에서 이제 간다고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꼭 좀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런데 이제 뭐 가끔가다 이제 출연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요거는 뭐냐면 도전 불가능은 없다. 이거 아마 TV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왜 무슨 미끄럼틀 물이 막 내려오는 미끄럼틀을 올라가서 거기서 점프를 해서 뭘 이렇게 타치를 하면은 뭐 그게 이제 도전 완성인데 그거 100명이 가면은 뭐 한 명 될까 말까 이제 그런 거죠. 다 탈락되고. 근데 이게 그 음식을 먹고 거기 원료가 뭔지 그런 걸 알아맞추는 건데 20가지인데 그럼 어쨌든 제가 그걸 다 알아맞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메달을 순금메달을 줬는데 26돈인가 그런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그래도 꽤 돼요. 그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위스키 한국에서는 주로 위스키를 만들어 왔지만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스미노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발을 해갖고 그 전량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태국에 뭐 100만 상자 이상 수출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남대로 가면서 또 제가 평소에 꿈꿔오던 게 우리나라 술 문화가 그 이제 우리나라 전통 술 문화하고 완전 다르게 이상하게 변종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 술 문화가 술이 예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옛날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궁궐에서 쓰이는 예절을 이제 궁례라고 그러고 궁궐 밖은 전부 향례, 고을향자, 시골.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궁례에서 뭐 진찬례, 임금이 자기 뭐 어머니나 할머니 그 생신 때 이럴 때 이제 파티를 여는데 그때 몇 잔을 올리느냐가 그 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정조께서 그 해경궁 그 뭐지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 어머니를 그 회각 잔치를 열 때 처음에는 뭐 한 9잔은 최고 하루 종일 걸리는 건데 이제 한 번 올릴 때 그냥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효경공 씨가 아니 나는 그냥 간소하게 하는 거를 원하니까 제발 간소하게 그래서 이제 3잔으로다가 조율을 한 뭐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술이 모든 예절의 품격을 정해주는 그랬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서부터 이게 이제 뭐 그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냥 폭주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 운동을 좀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충주 그 탄금대 옆에 이제 박물관을 세웠었는데 혼자 뭐 하다 보니까 한 16년 해서 2021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술에 몸을 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파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93년도로 돌아가서 한 10여 년간 한국산 양조 원료로 이제 여러 가지 시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세계 명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도저히 국산 원료로 해갖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택한 게 이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우리나라가 원산지. 우리나라 지금 오미자가 나는 데가 우리나라하고 그냥 남북한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주 땅
뭐 지금 이제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거기 뭐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그 공장을 그 동북 공정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원산지고 아까 어떤 분도 뭐 젊었을 때 뭐 오미자를 뒷동산에서 그 지리산에서 땄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우리나라 전역에 해발 300m 이상 되는 데는 다 있어요 오미자가.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근데 오미자 그래서 이제 오미자를 그 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미자는 색깔이 그 가령 뭐 로제 샴페인 같은 거하고 이제 색깔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그 포도로 해갖고는 색깔을 이렇게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건 뭐 천연적으로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향과 맛이 향이 굉장히 고급진 향이에요. 그 다음에 맛은 5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하고 잘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자는 정말 별종맞은 이제 양조용 원료로서 그 특색은 아주 훌륭한데 발효가 보통 제가 안 만들어본 제품으로 안 해본 술은 그 테킬라하고 이제 중국의 빠이주 이제 고체 발효 다른 건 뭐 다 해봤는데 이 오미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걸리는 뭐 빠른 경우에는 뭐 3일 만에 쌀에서 그냥 3일 만에 막걸리병 뭐 맥주 같은 경우는 뭐 2주 뭐 와인도 뭐 숙성을 요새는 오래 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발효로 본다면 2주나 3주면 이제 끝나는데 오미자는 뭐 발효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개발하려고 여기 그 에페르네가 이제 샹파뉴의 그 이제 그 샴페인의 수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 이제 5,500개 샴페인 와이너리들이 이제 있는 그 와인 연구소가 에페르네 역 뒤에 있는 그 샴페인 연구소. 제가 그 샹파뉴를 9번을 갑니다. 이걸 개발하면서. 90년대 중반서부터 2010년 그때까지 9번을 다녀왔어요. 이걸. 왜냐하면 뭐 도구도 없지. 물론 책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걸 알긴 알지만 뭐 발효도 안 되지 뭐. 그래서 하여간 근근히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그 큰 발효조에서 발효를 한 다음에 병에서 다시 발효하는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트레디셔널 메소드 또는 이제 그 메소드 샹파뉴 방식 이제 그걸로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요게 뭐 그 당시에 1년에 이게 2011년 말에 나왔는데 한 뭐 1년에 한 3,000병 정도 팔았는데 제가 이게 버린 병이 한 3만 병 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도 적자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다행히 다행히 이제 이게 그 품평하는 분들이 이제 그 가치를 인정해줘서 뭐 국빈만 오시면 이걸 이제 만찬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양조하는 관점은 우리나라에는 그 8,000종의 그 양조용 포도 지금은 최근에 몇 종류가 들어오긴 했는데 성공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런 시도를 한 10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르도에서 그 샤또 마고 이런 데서 생산하는 그 까바르네 소비뇽을 일본이나 한국에다 심어서 비슷한 근처도 안 가요. 이상한 게 나오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양조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조용을 쌀도 마찬가지예요. 쌀도 양조용 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대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글로벌 워밍 때문에 약간 그전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선명한 사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가령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여름 하여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선명한 그 사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산간지가 이제 이 일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 일반적인 양조용 원료 이외의 다른 것들은 상당히 기능적으로 독특해요. 독특하고 이 좋은 점만 잘 살리면 굉장히 그런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를 들어서 포도 와인에서 약간 그 매콤한 그런 향이 나는 걸 이제 스파이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만 살짝 그런 뉘앙스만 있어도 굉장히 고급지다. 우리 와인에는 스파이시까지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데 오미자는 뭐 아예 그냥 스파이시로다가 도배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브 향, 그 쓴맛이 이제 허브 향으로는 이제 허브 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 술이나 약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인삼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부터 고려 인삼을 쳐주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이제 때로와죠. 그런 면에 있어 그런 때로와가 그런 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주라고 이제 말은 쓰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전통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를 따져보면. 왜냐하면 전통주라 그러면 전통적인 원료 첫째, 두 번째는 전통적인 제조 방법을 써야 되는데 두 가지 어느 걸 봐도 어떤 것이 전통 예를 들어서 쌀을 하면은 70년대에 전부 다수확미로다가 다 바꿔서 우리나라 전통 쌀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서울대 그 종자 박물관에 가야 이제 있는 정도지 민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은 뭐 옛날 방법을 왜 써요? 뭐 바가지를 지금 바가지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의 그 모든 뭐 기계, 뭐 전자 이런 걸 총동원해야지 되지.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뒤떨어진 방법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 양조에 있어서도 그 융합, 통섭 이런 개념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하나 그 예를 들어서 포도 한 품종의 포도 이런 걸 강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뭐 그런 여건도 아니고 이런 각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특색 있게 잘 재배되는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이제 수입 개방된 후에 그 당시에 이제 시그램이 워낙 그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니까 발렌타인 회사에서도 시그램에다 팔아달라. 그래서 발렌타인 시리즈도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다 핸들링을 했습니다. 품질을. 조니오카 시리즈도 다 그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다른 카테고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주가 어떻다는 거는 이제 그뭐 이화학적인 그런 뭐 색깔이나 향기나 맛 이런 거는 제가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이런 그
그런 이화학적인 특장점에다가 거기에 걸맞는 명주가 되려면 그런 스토리라든지 디자인이 거기에 걸맞게 융합이 돼야 명주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디자인을 되도록이면 한국의 전통 문양을 이제 써서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제가 만든 술을 우연히 마셔본 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거는 고운다리, 이거는 오미자를 와인을 만들어서 숙성한 뒤에 그걸 증류해서 또 숙성한 겁니다. 고운다리. 근데 이걸 마셔본 그 코스맥스 회장님, 이경수 회장님께서 디자인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맥스는 세계 1위 화장품 개발 회사잖아요. 여기 이제 그 판교에 있는 그 빌딩 두 개의 그 디자이너가 350명, 인류 디자이너 기증 받은 겁니다. 운 좋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화학적인 그런 그 색깔이나 향이나 맛, 이런 측면에서는 세계 명주에 이제 거의 진입을 했다. 저는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직 이제 이게 이런 명주를 좋아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게 실제로 마셔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이런 디자인이나 이제 문화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입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오미자 와인으로는 제가 지금 만든 거는 스파클링 와인, 그다음에 스틸 와인, 이걸 증류해서 만든 게 고운달.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문경에서 문경 사과가 그 품질이 좋아요, 사과가. 그래서 이제 문경에서 자꾸 요청을 해서 곁들여서 만든 게 이제 문경바람이라는 이 사과 브랜드죠, 사과 브랜드. 그래서 이제 뭐 여태까지 그냥 공장에서 양조장에서 그냥 술만 만들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홍보나 판매원도 한 명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오늘 아까 그 서빙을 도와준 우리 박대명 과장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이제 영업 이제 팀장이 된 겁니다, 처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게 뭐 더 발전해야 그래야 이제 세계 명주로 등록이 될 텐데, 아직은 이제 그 단계는 못 이루어서, 저는 지금 이제 45년째 술만 만들고 있는데, 뭐 요즘에 최근에 제가 전남 광양에서 그 매실 때문에 이제 저한테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걸 좀 개발해달라 그래서 한 3년 전에 그걸 개발하고 지금 거기 매실주 공장을 하나 차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나이가 있는데 왜 이런 걸 자꾸 벌리느냐, 이제 그런 비판도 많이 있는데, 뭐 그냥 힘 있는 데까지 그냥 취미 생활을 위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취미 생활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지어준 시 한시입니다. 우미로제가 2011년 말에 이제 탄생될 때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한시를 써서 이제 그 글씨도 자기가 쓰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준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요건 이제 호인데, 중마고 태암이 원행적 한기를 계속 걷더니 오미자로 와인을 탄생시킨 것을 축하하노라.
갖고 성심 성결실 갖고 있는 노력과 성심을 다해서 결실을 이루니 만방보주 등명성이 세계만으로서 이름을 얻으리라. 이제 이런 한 길을 계속 가더니 결국은 뭘 하긴 하는구나. 이제 이런 친구의 이제 격려인데, 지금 이제 미래 이제 앞으로 제가 한 여태까지 해온 것이 이제 결실을 맺는 거는 이제 금년하고 내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뉴욕에 그 판매회사를, 한국에도 없는 판매회사를 미국에 지금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특히 한식당이나 뭐 중식당, 일식당, 여기에 이제 그 중식당이나 일식당은 자기 술을 그 음식하고 매칭을 해서 이제 파는데 한식당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쓰겠다. 지금 이제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이나 거기서 이제 뉴욕하고 유럽을 담당할 건데, 아니 미국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계적인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제가 만든 이 술들이 쓰여지는 날이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은 아마 사방에서 그런 소식이 서울로 들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인 소망도 그것이 또 한국 국의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굉장히 애로는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그냥 즐겁고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양조장 문화가 굉장히 그 고급진 문화인데,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다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지금 베이징 주루다, 뭐 샹하이 주루다 이러면은 큰 빌딩이다. 베이징의 대표적인 빌딩이 이름이 주루예요, 주루. 우리말로 하면 이제 주막인데, 옛날에 주막을 생각해 보면 거기가 뭐 정보 교환 센터도 되고 숙소도 되고 뭐 술 마시는 데도 되고 시 짓는 데도 되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박물관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이제 문경 세제에 있는 그 양조장을 그런 그 갤러리로 지금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와본 분들이 또 뭐 그림도 기증하고 뭐 시도 뭐 제 친구처럼 기증하고, 그래서 아마 한 점점 이게 이제 인류 갤러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각 성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양조장을 가면은요, 안팎, 이 양조장 안팎에 이런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 뭐 화, 서 이런 것들이 도배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자체가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그 갤러리가 됩니다. 그게 양조장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시대부터 그게 이제 말살이 돼서 그랬을 뿐이지 뿌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공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뉴욕이나 런던, 파리에서 이제 인류 레스토랑에서 이제 이쪽으로 소식이 전해지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력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르쳐 갖고 방방곡곡에 이런 그 좋은 양조장을 세우게 하는 것이 제 두 번째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서울에 와서 지금 대부분은 그냥 시골에서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